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어게인 커피라는 소박한 간판이 바람에 살랑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계십니다. 박성호 할아버지, 올해 72살입니다.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드리퍼에 물을 붓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 김 사이로 할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겨우 5년 전만 해도 이분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죽는 게 가족들한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3억 원의 빚, 67세의 나이, 그리고 가족들의 등 돌림. 할아버지가 천천히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한숨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는 1992년 서울 구로구. 당시 40살이던 박성호 씨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평생 남의 공장에서 일했던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빚을 내서 작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직원은 단 5명, 기계는 겨우 2대, 낡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이 전부였습니다. 근데요, 그게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박성호 씨의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납기일은 무조건 지킨다. 불량품은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 고객의 작은 요구사항도 놓치지 않는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로에 진짜 성실한 공장이 있다더라. 주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직원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3년 만에 20명이 되었습니다. 기계도 5대, 10대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신나는 시절이었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공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어요. 경쟁업체들이 사라지면서 주문이 더 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기업 납품도 시작했어요. 삼성, LG, 현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공장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2010년 직원이 50명을 넘었습니다. 연 매출 20억 원.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큰아들은 서울대학교에, 작은아들은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큰애는 유학까지 보냈어요. 미국으로. 집도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 자동차는 2대, 그때는 제가 이 동네에서 좀 알려진 사업가였죠.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솔직히 우쭐했어요. 동창회에 나가면 자랑을 했습니다. 골프도 배우고 비싼 술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2015년 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대기업 구매팀장이었습니다.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자동차 내장재 부품이었습니다. 규모는 10억 원. 제 인생 최대의 계약이 될 거였어요. 흥분된 마음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두껍고 복잡한 계약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인데 뭐 문제 있겠어? 그게 제일 큰 실수였죠. 계약서 어딘가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계약을 따내려면 새 설비가 필요했습니다.
최신형 사출기계 세대, 금액은 8억 원, 은행에서 5억을 빌렸어요. 담보는 공장과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3억이 부족했죠.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썼어요. 이자가 높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10억짜리 계약이 있었습니다. 몇 달만 버티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채 3억 원을 빌렸습니다. 월 이자가 600만 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기계들. 직원들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험,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불량률 제로. 샘플을 거래처에 보냈습니다. 담당자가 만족한다고 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양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상부에서 다른 업체로 결정했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샘플은 완벽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8억 원짜리 기계가 쓸모없는 고철이 되었습니다. 매달 600만 원의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담당자에게 연락했어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보셨죠? 위약금은 우리가 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방적인.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진실. 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다른 업체로 계약을 넘긴 것.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고발을 했지만 묻혔습니다. 대기업 앞에서 중소기업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매달 60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새 기계는 놀고 있었습니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성호 공장. 큰 계약 날렸대. 자금, 상황이 안 좋대. 거래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기존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다른 곳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량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밀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직원들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2017년 여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 문을 닫기로 했어요. 25년을 키운 사업이었습니다. 제 자식 같았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공장 문을 잠글 때 울었어요.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남은 직원 몇 명이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정리하고 기계를 팔았습니다. 강남 집도 팔았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전부 다 팔았는데도 빚이 3억 원 남았습니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야, 통화 좀 하자. 답장이 왔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가졌어요. 유학 자금이 끊겨서 학자금 대출 받았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그만 연락하세요, 제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작은 아들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걱정해 줬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제가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좋은 일이잖아. 그게 파혼됐어요. 뭐, 왜? 장인 어른 되실 분이 아버지 때문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빚쟁이 집안과는 혼인할 수 없다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전 행복했을 거예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또 한 명이 떠났습니다. 아내가 남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날 원망해요. 내가 당신을 말렸어야 했다고. 내가 더 똑똑했어야 했다고. 미안해. 이혼해요. 뭐, 이혼합시다. 그래야 애들이 나라도 챙겨요. 여보. 그게 무슨 나도 지쳤어요. 당신한테. 40년 인연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차라리 아내라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67세의 나이에 3억 원의 빚을 안고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월세 30만 원, 3평 남짓한 공간,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 거기가 제 새 집이 됐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회색 건물들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내가 사업가였는데, 대기업과 거래하던 사람인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내고 40만 원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빚은 못 갚았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왔습니다. 돈 없습니다. 주교도 없어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2018년 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에 갔습니다. 새벽 4시.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냥 뛰어내리면 끝이겠다 싶었죠.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웃기죠? 죽으려고 왔는데 너무 추워서 못 죽었어요.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 새벽 4시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추운데 뭐 하시노? 얼굴이 왜 그러노? 무슨 일 있나? 말을 해야 아나. 뭐가 문제고? 그 순간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요. 할머니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공장 이야기, 빚 이야기, 가족 이야기, 전부 다 쏟아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멀쩡하네. 네, 다리도 멀쩡하고. 나는 한쪽 다리가 의족인데도 매일 이걸 하고 사네.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정말 의족이었습니다. 자네는 뭐가 문제인가? 충격이었습니다. 손 멀쩡, 다리 멀쩡, 머리도 멀쩡해 보이는데 왜 죽으려 하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이 힘들면 더 열심히 사는 기라. 도망치면 안 돼. 내일 새벽 여기로 나와. 내가 폐지 줍는 법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열심히 살아. 다음 날 새벽, 다리 밑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나? 그럼 따라와 봐. 할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폐지 줍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디에 폐지가 많은지, 어떻게 분류하는지, 어디에 파는지, 할머니는 제 은인이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인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폐지 줍는 것과 같아.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거야. 자네 인생도 버려진 게 아니라 가치를 다시 찾으면 돼. 2019년 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사업했다며? 네, 했었죠. 그럼 머리는 있겠네. 글쎄요. 여기서 평생 폐지만 주울 건가?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커피 한 잔 내릴 줄은 아나? 커피요? 나 카페를 하나 하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인데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려고. 자네가 해봐라. 저요? 돈이 없는데요. 권리금 안 받을게. 대신 성공하거든 나 커피 공짜로 먹게 해줘라. 정말입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나?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공해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 필요했습니다. 제 손에 든 돈은 200만 원. 3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안 되고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들한테 연락하기로 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다 꼭 할 얘기가 있어.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작은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렸습니다. 받을까, 안 받을까. 여보세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아빠다. 뭐 필요하세요? 아니,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얼마 필요하세요? 300만 원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정말 미안하다. 조건이 있어요. 응? 이번엔 성공하세요, 제발. 눈물이 흘렀습니다. 꼭 성공할게. 믿어요,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자네는 할 수 있어. 이틀 후 통장에 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다시 커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낡은 가구를 정리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했어요. 밤새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2019년 5월 3일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첫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잘 차렸네. 할머니 덕분입니다. 커피 한 잔. 공짜입니다. 약속대로네.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맛있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날 손님은 3명, 매출은 15,000원. 둘째 날 손님은 5명, 매출은 23,000원. 적자였어요. 당연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 3만 원, 월세도 안 나오는 금액. 불안했어요. 이대로 또 망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믿어줬습니다. 할머니가 기회를 줬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고민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주 고객은 누구일까?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제 카페에 왔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자. 결정했습니다. 커피 가격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아메리카노 1,500원.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카페 입구에 문구를 붙였습니다. 커피는 싸게 드립니다. 대신 30분 이상 앉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아해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라고. 네,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뭐가 듣고 싶은데. 모든 게 궁금합니다. 어르신들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전쟁 이야기, 가난 이야기, 사랑 이야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으셨습니다. 제가 배웠어요, 많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면 할아버지가 얘기를 들어준대. 커피도 싸고 분위기도 좋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 10명, 매출 10만 원. 2달이 지났습니다. 손님 15명, 매출 15만 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 20명, 매출 20만 원. 손익분기점을 넘었어요. 처음으로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잘하고 있네. 할머니 덕분입니다. 내 덕분이 아니라 자네 노력이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젊은 손님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카페 맞죠? 네. 그런데요? 인스타에서 봤어요. 감동적이라고 해서. 인스타요? 네, 여기 엄청 유명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올렸던 것입니다. 67세에 폐지 줍다가 72세에 카페 사장님이 된 분. 그때부터 젊은 사람들도 오기 시작했어요. 인생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 저도 열심히 들어줬어요. 제 인생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 40만 원. 한 달 순수익 300만 원. 생활이 안정됐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3억이 3천만 원쯤 남았을 때 카페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지. 제가 너무 혼자만 생각했어요. 아니야. 아버지한테 너무 못됐어요. 괜찮다. 다 아빠 잘못이야. 아버지, 둘은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손님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아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 뒤로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매주 왔습니다. 손자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맛있어요. 그래? 또 올 거야? 네, 2024년 가을, 카페에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 부인이었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어색한 침묵.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커피 2잔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전 부인이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잘 꾸며놨네요. 고맙습니다. 당신,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까? 이제야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한마디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전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모든 게 용서되는 느낌이었죠. 현재 2025년 박성호 할아버지는 72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카페 문을 엽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손님을 맞이합니다. 빚은 아직 1억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제 안 무서워요. 조금씩 갚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67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가족도, 명예도 다 잃었죠. 근데 72살에 다 돌아왔어요. 가족도, 행복도, 희망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제가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겠죠? 살아있으면 기회가 와요. 반드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이 커피처럼요. 쓰고 쓰다가 결국엔 달아요. 창밖을 봅니다. 인생도 그래요. 쓴 시간이 길다고 해서 단시간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니까. 손님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의 밝은 목소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